사실 최근에 이제 저의 직업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달에 사람을 보내는 사건이죠. 달에 사람 보냈다가 무사히 돌려보내기. 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우주 탐사에서 그런 종류의 기적들은 전에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한 100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새로운 기술과 도전을 했던 사람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고요. 인물들 이제 일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이야기요? 네, 가족의 이야기예요. 로블링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기는 1860년대 정도로 이제 올라갑니다. 뉴욕인데요. 당시에는 자동차 같은 게 거의 없던 시절이고요. 다 마차를 주로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에요. 뉴욕의 맨하탄이랑 브루클린이랑 사이에 강 이름이 이스트 강인데 이 브루클린에서 맨하탄 가려면 배를 꼭 타야만 하는 거예요. 배밖에 없었는데 여기가 사실은 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커요. 너무 넓은 강, 거의 한 폭이 한 1km 정도 그렇죠. 되는 거의 큰 바다의 강이고요. 면에 있는 네, 곳이니까. 거의 바다로 가는 길이다 보니까 물살도 엄청 셌대요. 이 로블링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겨울에 그 강을 건넌 배를 탔는데 꽁꽁 얼어가지고 갇힌 거예요. 잠시 배가 나가지 못하고 강이 얼어붙으니까 거기 갇히는 사건을 한번 겪고서 이거 안 되겠다. 다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여기다가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요? 네, 가족이네요. 뭐 현 건설 가족일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중공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아버지 로블링이 존 로블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다리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특허 같은 걸 아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좀 유명한 다리를 짓는 건설업자였어요. 다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당시 아마 시장도 설득하고 돈도 또 펀딩도 끌어모으고 예, 좀 물밑 작업을 몇 년 동안 해서 결국에 이 사업 계약을 따내요. 네. 브루클린이라는 다리를 놓게 되는 게 1869년에 시작된 일이고요.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옛날 그 나오는 다리잖아요. 스파이더맨에도 나오고 예. 괴수 영화에도 나오고 뉴욕의 어떤 상징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브루클린 다리는 현수교라는 방식이거든요. 현수교 다리인데 뭐냐면 이렇게 상판을 다리가 여러 개가 받치는 게 아니고 이 상판을 강선에다가 묶어서 달아놓는 방식이에요. 아, 네. 근데 이 현수가 그 뭐예요? 매달린다는 거죠? 한수선. 아 줄에 매달리는. 얘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또 줄이 달려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모양이 현수라서 현수교구나. 네네네. 현수교의 현수선이 아주 아름다운 네. 도형이에요. 사실은. 아무튼 이런 현수선을 사용하는 현수교인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큰 주탑 2개만 있으면 다리를 길게 건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리가 교각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배들이 계속 다니기가 쉬운 거예요. 아, 현수교는 이 상판의 높이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큰 배도 지나갈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런던 브리지 같은 게 이렇게 열리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출근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막. 근데 현수교는 이렇게 올리니까 좀 더 올리면 되니까 배가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서울 한강 다리에는 현수교가 있나요? 남해대교는 현수교죠. 영종대교가 현수교라는데요. 영종대교. 아 영종대교. 우리 공항 갈 때 가는 엄청 길지 않아요? 네. 엄청 길죠. 맞아. 그럼 현수교는 그 폭을 굉장히 크게 예, 할 수 있는 이 거죠? 주탑 간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딱 2개만 세면 되니까. 네네. 그 아마 영종대교가 가면 엄청 흔들리잖아요. 그거 그게 이제 되고. 달려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이게 되려면 문제가 이게 금방 안 된 이유가 강철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게 강선을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와이어를 이렇게 꼬아요. 그런 다음에 꼬은 와이어들을 또 다시 또 꼬아요. 꼬아요. 이거를 여러 번 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정렬을 강선을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 에밀레종 같은 경우도 보면 울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잡고 있는 골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 무게를 어떻게 버틸 몇 것인가. 톤이나 되니까. 근데 실은 그게 단 하나의 선인 줄 알았더니 찍어보니까 아주 작은 철사를 수없이 때려서 만든 하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력을 버티는 거예요. 아마 그 원리 지금 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다리였겠죠. 그전에는 없던 재료, 그전에 없던 설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가지고 계약을 따내서 이제 측량을 하러 갑니다.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를 재고 측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착장이랑 바지선 사이에 몸이 끼는 사고가 나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이제 파상풍에 걸려서 몇 주 안 돼서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계약을 따내서 이제 막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어떡해? 시작하지도 못하고 사망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들 워싱턴 로블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 주탑의 높이가 거의 한 100m 가까이 되거든요. 네. 엄청나게 높은 주탑을 집안에다 잘 다리를 박아야 되는데 물 밑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 네. 밑에 들어가서 집안을 파내고 다리를 놓고 또 다시 다져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좀 더 현대적인 방식의 잠함이라는 걸 도입을 해요. 예, 이름이 케이슨인데 예, 이게 뭐냐면 거대한 나무 상자 같은 거를 네.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물 바닥에 가게 하는 거예요. 나무 상자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뭐 테니스 코트 몇 개의 크기의 거대한 상자를 물 밑에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압축 공기를 싸가지고 이 안에는 물이 이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공기가 있으니까 여기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에어포켓처럼 이렇게 쉽게. 그렇죠. 거기가 이게 에어포켓을 작업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장이죠. 그 네. 그 안이? 네네. 거대한 에어포켓을 만드는 거예요. 와.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이걸 배우려고 유학도 갔다 와요. 야, 그래서 여러 최신 기법을 동원을 해서 결국은 위에 뚫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위에 이제 통로가 있는데요. 통로 따로 만들어야 되고?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를 에어락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우리 우주선에 들어갈 때 에어락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밖에서 이제 그 거대한 원기둥 안에 일단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다리 타고 막 내려와가지고 에어락의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거기가 작업장인 거예요. 야. 이게 완전 우주선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거죠.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이 램프를 켜놓고 작업을 한 거예요. 아. 램프가 여기저기 켜 있고 그다음에 얘를 엄청 크게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겨우 사람이 들어갈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계속 숙이고 있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15cm 정도밖에 못 팠대요. 엄청 많이 파야지 교각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또 폭발물을 설치도 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폭발을 시켜서 이제 바위를 깨고 이런 일을 하는데 또 화재가 나기도 하고 이런 산소도 일이 부족하고. 그렇죠. 이 워싱턴 로블링이 그 화재를 수습을 몇 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불을 끄고 빨리 탈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 감압병에 걸리게 됩니다. 네. 아까 잠수병. 갑자기 다이버들이 잠수병에 걸리는 거랑 거의 같은 원리인데요. 질소 중독이죠. 아, 네, 네. 혈관 속에 네, 맞아요. 질소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많아져서 공기를 쏜다고 했잖아요. 압축 공기. 공기가 압축 공기 상태여서 한 2기압 정도 됐다고 해요. 2기압인 곳에 있다가 갑자기 1기압으로 이제 압력이 뚝 떨어지잖아요. 당시에는 잠수병이라는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몰랐구나. 이 작업자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워싱턴 로블링 본인도 이제 그 병에 결국 걸려서 거의 반신불수 상태가 됐대요. 아이고. 눈도 거의 안 보이고 난청이 오고 그 잠수병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고 누워서 그냥 자기 아내한테만 겨우 조그맣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작업장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 로블링은 집에서 창문에 망원경 같은 거를 대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수석 엔지니어가 이제 몸져 누운 거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다리가 계속 잘 건설이 돼요. 이 다리가 어떻게 계속 건설될 수 있었는가 하면 아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해야 된대, 여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걸 계속 한 거죠. 그리고 인부들도 잘 다독이고 구슬리고 뭐 정치인이나 이런 펀딩을 했던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면 또 그 사람들 로비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그 현장을 계속 지켜준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의 메시지였겠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계속 다 공부를 해서 왜냐면 유학도 사실 같이 갔었고 결혼한 상태로 갔고 자기도 계속 보고 배운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한 14년 정도 걸려서 공사가 14년? 네, 완성이 됩니다. 왜 14년이나 걸렸냐면 물론 다리 자체도 엄청 크고 당시에 막 신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리 무너지지 않을까? 그랬겠네요. 되겠어? 응, 당시엔 너무 이상한 건축물이잖아요. 수석 엔지니어는 왜 안 보여? 니네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조치는 사람들 비리 때문에 있는 더 거 오래 아니야? 걸리죠. 막 이러고 그리고 시장이 바뀌고 이러면은 전 이거 왜 정권이 여기다 자꾸 했던 거. 돈을 이렇게 퍼붓냐. 보니까 뭐 강철로 뭐 이렇게 상판을 연결한다는데 말이 말도 안 되는 돼. 소리를 해라. 그럴 수도 그리고 이러면 막 사람도 많이 죽었다면서 그렇죠. 그거 하다가. 그리고 사기도 당해요. 아, 아까 그 강선을 얘기하셨잖아요. 이 강선이 당시에 이제 귀한 재료니까 납품업체가 좀 속인 거예요. 좀 품질이 미달되는 강선을 철근 납품을 불량 했어요. 철근 같은 거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주문해서 다시 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14년이나 걸린 거예요. 사실은 이 워싱턴 로블링이 몸져 누운 거는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한 몇 년 안 됐어요. 2, 3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이미 그때 몸져 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거의 에밀리가 다 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나머지 11년 동안은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무슨 뭐 너는 존 로블링도 아니고 워싱턴 로블링도 아닌데 무슨 그렇지. 아내인데 무슨 맞아. 다리를 짓냐 이런 게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당시는 뭐 여성한테 투표권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냥 굉장히 배우는 것도 억압당하고 집에서 현모양처를 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던 시절이었고 여자가 건설 현장에 있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래요. 그래서 아마 이 에밀리는 남편의 이름으로 좀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시를 하고 총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거나 뭐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들이랑도 굉장히 잘 지냈대요. 그래서 이 11년이나 됐잖아요. 네. 사실 11년 동안 현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는 본인이 그 모든 걸 실제로 그렇죠. 관장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중간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이 다리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완성을 해야만. 그런데 되지. 보니까 워싱턴 로블리는 누워 있고 부인이 와서 전화하는데 보니까 뭐 질문할 때도 대답도 잘하고 네, 본인이 다 대답을 했대요. 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뭐 이 사람이 그냥 해도 되겠다는 느낌, 이 사람을 믿고 가는 거죠. 이 현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작가님 되게 정확히 보셨어요. 네.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았대요. 알았는데 이렇게 쉬쉬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던데? 뭐 이런. 네. 에밀리 로블링이 와서 자기한테 지시를 내릴 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 지시대로 하면 된다는 경험을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결국 증명했구나. 그래서 24년 동안 이 다리를 건설을 어쨌든 무사히 하고 이제 마치는 날 승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수탉을 안고 마차를 타고 이 다리를 이제 최초로 건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이 주탑에 이제 명판에 이 로블링가의 이름이 새겨지는데요. 에밀리 로블링 제 위에 있어요. 이야. 아니 이 양반 되게 멋있네. 플렉스네. 그 브루클린 다리가 차가 다니는 길이랑 사람이 보행하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지을 때는 사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나눠서 짓냐, 그리고 보행로가 왜 따로 필요하냐라고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 다리를 놓으면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오가는 시민들이 많아질 거고 상업도 더 많이 발달할 거고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 엿수앞을 보신 거야, 그리고 진짜. 사람들은 이 다리를 걸어서 건너야 될 필요가 반드시 생길 것이다. 큰 도시는. 유명한 장면은 9.11 테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묵묵히 그 걸어가는 그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게 브루클린 다리예요. 작년에 이 근처의 공원에 에밀리 로블링 플라자,
광장이 새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